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001선, 코스닥은 1,005포인트를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대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어제 국내 수출이 3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연출됐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로 거래 마감했지만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가까이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9%대, 나스닥은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WHO가 오미크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라고 발언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화이자 3차 부스터샷을 맞는 것에 대해 최적의 치료다라고 밝히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5%대 급등했고요. 또 이스라엘 연구진이 화이자를 3차까지 맞아야만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화이자의 주가도 4%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998선에서 현재 시간 외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45% 하락하면서 1,001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대기 중이시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강 후약의 상태로 좀 약세 마감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세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대형주가 매수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좀 최근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지수의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물 쪽에 있어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현물 쪽에서는 현물은 매수를 했지만 현물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상으로 좀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5일선 자리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50포인트 자리대가 여전히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61선이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포인트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900포인트, 990포인트대 중반 정도에서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매수를 좀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뭐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동성을 여전히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 뭐 위기로 좀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LNF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61선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 뭐 근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돼서 한 마디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18만 원 언저리 때 뭐 그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장을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장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장주는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성장하는 기업들, 올해 적자가 났지만 내년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쪽에서도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최대 통신사를 뚫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5G 장비를 좀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HFR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HFR 같은 경우는 인빌딩 쪽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 빌딩 안에 쪽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HFR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있어서 이슈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HFR을 보면서 솔리드라는 기업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아니면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다른 통신 장비 쪽과는 다르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어 있어요.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다른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사들과는 다르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사업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가 LB세미콘, 뭐 비메모리 쪽에 있어 LB세미콘 봐도 될 것 같고요. 듀웍스라든가 현대홈쇼핑,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종목은 HMM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MM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D바이오 센서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오미크론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키젠보다 SD바이오 센서가 좀 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더 싸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올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4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96.36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일 원달러 환율은 80전 떨어지면서 1,180원 8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는 뉴욕 증시에서 화이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백신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진단키트주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자 동향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상승불로 오늘 시장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1.8%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16,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8만 8천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 강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조정세가 연출됐는데 삼성전자가 500원 떨어지면서 7만 7천원 선에서 내려온 모습이고 7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8% 하락하면서 1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는데 네이버는 오늘 0.6%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00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모든 종목들 두 번째 장에서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11만 8,500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LG화학도 1.6%대 떨어집니다. 어제 LG그룹주가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LG화학은 오늘 그 기대감 부여받지 못하고 72만 6천원 선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대 하락, 기아도 1%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예상 출발보다 더 강하게 낙폭 확대하고요. 2,982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9포인트가 현재 하락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5.24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1,000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지지선 심리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이 올라가면서 1,184원 50전에서 거래 중이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50억대 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44억대, 코스닥 시장에서 44억대, 선물 시장은 805억 원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모든 시장에서 현재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역시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 이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5%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각각 2%대, 1%대 급락 연출되고 있고요. 어제 강한 조정받았던 개인 종목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개인 대표 종목 위메이드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12만 2,700원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시젠이 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상승세 보이더니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급등하면서 7만 1,900원까지 주가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던 세종 메디칼 현재 8% 넘게 급등 중이고요. 시젠이 2%대 그리고 아이진이 17%, 바이오니아가 0.4%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하락하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똑같은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좀 순매수를 해줬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 매매시글 방송에서 바로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수 3050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중요하니까 잘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돌파를 못했을 때에서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3050을 돌파를 하면 그때에서는 IT 부품주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고, 네, 돌파가 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흔들리면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하셔라 라는 얘기를 바로 이 시간에 어제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시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또 시장을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뭘 얘기했느냐. 지수가 3050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80%가 되니 밀릴 때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마감 때에서 또 신의 한 수, 3시 20분이죠. 3시 20분에 신의 한 수에서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니 IT 부품주들 저점 매수할 기회를 삼고 쫄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흔들릴 수 있다. 그걸 뭘 겁을 내고 있냐. 오히려 흔들면은 IT 부품주를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이 3천을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빠져서 그런 건데, 뭐 미국 시장 폭락도 아니고 그냥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여기 더 올라갔으면 더 많이 밀렸을 거고, 당연히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밀리면 애들은 또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밀린다 그래서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밀리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겁을 내지 말고 IT 부품주를 싸게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데, 오늘이 저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오늘의 저점이 되려면 3천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폭등을 하고 IT 부품주가 폭등을 한다. 그러면 3천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강한데라는 뜻입니다.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시거나 3050이 돌파되면 그냥 사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3000을 돌파를 하고 오늘 3050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는 오늘 밀리고 내일 밀리고 모레 밀리고 하면서 이번 주 한 2, 3일 정도는 밀리면 싸게 이쪽에서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를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서는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흔들린다고 겁먹지 말고요. IT 부품주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고 좋은 애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점 매수하면 내년에 분명히 IT 부품주가 주도주로 강하게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연초장이 지나게 되면 바닥주들이 이제 살아날 텐데, 그렇게 종목이 바뀌어요. 업종과 사이클이 모두 다 바뀌는 게 1월달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겁낼 장이 아니고 내년에서 많이 올라갈 섹터와 종목들을 찾으면서 가야 될 시장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미국 시장 흔들린다고 우리나라 시장 지금 3천 이탈됐다고 무서워서 손절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저는 어제 이러한 시장들을 미리 예상을 했고, 오늘 살짝 밀리는 부분, 우리나라 시장 급락도 안 나와요. 생각보다 급락도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아침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감 방송,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그 강의 시간, 주유소 저녁 시간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 시장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때는 제가 뭐 공개 방송이 있으면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장마간 그 신의 한 수 방송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은 다 제가 해소를 시켜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 안 나와요. 오히려 지금 개파랑 나온 다음에 종목들 벌써 움직이지 않나, 그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어쨌든 기회장입니다. 기회장이지 도망가는 장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 2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리노공업의 유비벨록스. 유비벨록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유비벨록스. 자, 유비벨록스.
참 오늘 같은 날에서도 조정도 안 받고 잘 강하네요. 일단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사기에는 좀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 일로 내려오면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신용카드 발급 시장 독점적 지위 확보 전망 이런 이제 기사 리포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보면 거기 UV나 KO 이렇게 KO인가? KA인가? KO 올 거예요. 이게 조그맣게 적혀 있을 건데 우리나라 신용카드 그 발급하는 그 카드가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코나이 하나가 유비벨록스입니다. 대부분 UV가 되거나 KO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또 하나 뭐가 있긴 있는데 기억도 안 나고요. 어쨌든 두 개가 이제 독점적인데 그래서 이 신용카드 발급 이게 이제 NFC가 아니고 NFC 이제 근거리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칩, 그러니까 NFC 칩 내지는 근거리 통신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그거 관련주 쪽이고 어제 최근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뭐 신용카드 독점적인 지위 확보 전망 요것도 있었지만 스마트카라든지 스마트폰 그런 이제 스마트 모바일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이제 이슈가 돼서 움직이지 않았나 최근에. 근데 주가의 차트와 흐름과 수급과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쑤셔박히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땅굴 파는 종목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우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가는 건 아니고 이런 애들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살살 흔들리지 않나요? 근데 시장이 이게 또 좀 세게 흔들려줘야 되는데 이건 뭐 빠지지도 않고 벌써부터 올라가려고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 어쨌든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지금 시장 그렇게 약간 시장은 아니에요. 흔들리면 뭐가 겁납니까? 뭐 지수가 뭐 2,800개 해지고 2,500으로 내려간대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걱정은 하들들 말고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내년에서 IT 움직이면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뭐 지수가 폭등까지는 모르겠지만 IT가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IT가 좋을 장이 분명히 펼쳐질 거니까 지금 12월달 지금 1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13일 거래일 정도 지나면은 내년이 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조정시마다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뭐 제가 뭐 뽑는 최애 종목은 아니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조정받으면 못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수가 뭐 어느 정도 흔들려도 웬만하면 이거는 안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정시 매수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수펩타시스. 이것도 무지하게 강하네 이것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제 이제 호주와 방산 및 우주 협력 강화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방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주라든지 이게 조금 움직였거든요. 뭐 그러나 저러나 좀 거래량 패턴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런 애들을 이제 선수들은 이런 애들을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건 좀 그렇고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보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얘는 이제 섹터는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주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는 이게 PCB 관련주 해가지고 그 회로기판, 연성 회로기판이라든지 회로기판, FPCB, 뭐 PCB 관련주 쪽 이건데 어쨌든 통신장비주로도 엮여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테마입니다. 조정받으면 한 4,500원 이하로 조정받으면 이것도 싸게 저점에서 공략해서 매매치기 참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것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만약에 수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5,000원 깨지면 그냥 냅둬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3,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IT 쪽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유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성신양회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국내 5대 시멘트 업체 가운데 한 곳인 성신양회를 적대적 인수합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이 잇따라서 성신양회 지분을 매입하면서 현재까지 3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진기업은 이달 새 이 성신양회 지분을 동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유진기업이 성신양회를 인수할 경우에 시멘트 그리고 레믹폰 사업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18,45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성신양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00원대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저께 장대 양봉 이후에 어제 잠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으로 18,600원대까지 터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600원보다는 한 250원 정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강한 모멘텀으로 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7%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모더나 관련주가 강세인데 어제 모더나 급등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라서 이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로부터 이 의약품을 대체로 좀 생산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포부가 있었는데 서린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2.2%대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요. 23,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서린바이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좀 많았습니다. 24,650원 전고점 터치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죠.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윗꼬리 조금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12%대 현재 강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이 종목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종목은 이 시외이사가 윤석열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같은 인물 테마주로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전일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1.2%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상승률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1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금강철강 오늘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갭상승 출발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상승률을 계속 유지해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이고 오늘 최고 6,490원대 터치했다가 지금 한 300원 정도를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봉의 중간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도 낙폭 줄여가면서 지금 2,991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이제 장전에 좀 출발할 때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다시 반등에 조금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일 유럽 증시, 이제 미국 증시가 FOMC 회의를 좀 관망을 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됐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영국과 관련돼서 일단은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제약주, 지금 아이진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북병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몰려가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 갔다가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면서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이끌어졌다면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썼을 텐데 상대적으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힘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받지 않는 그런 좀 섹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FOMC 회의 14일, 15일까지 일단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FOMC까지 확인하시고 뭐 저번 주에는 이제 동시만기도 있었고 일단 FOMC 회의에서 뭐 긴축과 관련된 이슈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변동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증시에 대해서 뭐 제한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마음은 조금 편하게 놓으시되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대외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급하지 말고 천천히 좀 시장 지켜보자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선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박스권 횡보장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림이 나오기까지는 뭔가 강력한 뭔가 상승 재료가 좀 동반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자. 최근에 좀 잠잠했던 뭐 게임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현대중공업 민수 무상과 관련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폭은 아닌데요. 살짝 조정을 그런 받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좀 선행돼서 많이 좀 쉬어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락이 좀 충분히 좀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조정을 받지 않고 뭐 잔잔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주가 자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 흐름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일단 뭐 악재가 차가웠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되면은 그만큼의 좀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해운 섹터에 대해서도 일단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시에만 좀 접근을 하시고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뭐 기존의 뭐 가치 투자,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접근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냥 접근하는 것들은 좀 안 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고 포인트로 삼으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영업이익이 그냥 잔잔한 영업이익 어느 정도 뭐 100억이 찍혔던 회사라면 100억이 꾸준하게 찍힌 것보다 100억 갑자기 뭐 400억, 500억 이렇게 펌핑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춘 그런 전략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 흐름 체크는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반도체는 탄력성이 다소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추세 전환 모습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횡보 구간, 박스권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돌림이 나오는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말자. 만약 박스권에서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 하신다면 16,000원 정도 상단 한번 목표를 삼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PCB 쪽 뒤에서 살펴볼 텐데 PCB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몰려가고 그쪽에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반도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에 있고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쭉 끌어가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16,000원 정도 추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접근해서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신택홀딩스나 대덕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PCB와 관련해서 품귀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눌림 중간중간 좀 지켜보시고 신고가 달성하고 눌렸다가 다시 가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따라서만 잘 움직여 주시면 일단 수익은 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를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부터 다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틈틈이 좀 짭짤하게 용돈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활기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든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는 동반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시장은 이전에 바닥을 이미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3,100을 넘는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8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상승만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FOMC도 다가오고 있고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잠깐 한 며칠 길면은 한 5거래일에서 한 7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동안 또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테마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갑자기 대형주들로 수급이 몰리면 다시 한번 테마주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내일 뭐가 오를지 아는 게 아니라면 정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좀 상승장에는 좀 강한 상승이나 반등 이런 매수 흐름이 강한 시장에는 종목을 많이 바꾸는 게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니다. 그냥 기존 종목을 계속해서 기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오를 순서가 와서 오르기 때문에 오늘 올랐던 종목이 상승장에는 내일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점만 좀 명심하시고 크게 코스피의 기준이 이탈하지 않는 한 포트 유지하시면서 대응하는 것 역시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M비스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인데 GM비스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분야 공정 내 유해가스 처리 장치
및 트랩, 플라즈마 배경 제거 설비 등 친환경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 주력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래버와 공정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파우더 트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GMBS 엔지니어링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인데요. 상장 후에 어느 정도 상승 후에는 쭉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VC들의 지분 대량 처분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좀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로 하락할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MBS 엔지니어링은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움직임 후에 반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19,250원의 저항 라인을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서 지지까지 완전히 받아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저항을 좀 이틀 정도 맞았고요. 만약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시에는 15,700원에서 14,750원 요 박스를 지지받는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 박스 라인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저 박스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할 시에는 저점을 좀 갱신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점 갱신의 가능성 역시도 있으니 좀 저항 돌파 여부랑 말씀드렸던 14,700원에서 15,700원 여기 박스를 지켜지는지 확인까지 하기 전에는 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인데요. 썬데이 토즈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한때 국민 게임이었던 애니팡으로 유명한 소셜 게임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썬데이 토즈는 최근 메타버스 이 테마와 흐름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강점인 캐주얼 게임 개발 노하우를 이용해서 NFT 기반 퍼즐, 슬롯 게임을 준비하며 급변하는 이 게임 시장에 대응에 나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 핫한 메타버스와 NFT 테마를 따라가기로 한 썬데이 토즈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자세한 가격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26,500원 저항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돌파한 26,500원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9점이 넘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키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시에는 23,300원 부근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고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굉장히 지켜진다면 그런 굉장히 강한 자리이고요. 말씀드렸던 돌파 자리 혹은 조정 시에도 말씀드렸던 23,300원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에 지지라인 확인 후에 접근한다는 조건에선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주, 이 메타버스 관련된 NFT 관련된 게임주들 정말 많은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테마를 좀 따라가려고 NFT나 메타버스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3,100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얘네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옥석이 가려질 수 있는데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NFT나 메타버스를 발표한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나온 거나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조금 움직임을 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한화투자증권. 네, 한화투자증권인데 하나그룹의 계열의 증권사로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자산운용, 하나인베스트먼트, 하나저축은행과 함께 하나금융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원스톱 금융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넘버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최대 주주인 두나무의 지분의 20%나 완전 초창기에 투자를 하면서 말 그대로 수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실적과 이제 토스뱅크의 지분도 저가에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투자 실적을 내면서 최근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나무한테 투자한 이 두나무의 지분 평가액 자체가 현재 하나투자증권의 시가총액보다도 큰 그 정도의 투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을 어느 정도 끝마무리하면서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6,080원의 저항 라인에서 꽤 오랫동안 돌파를 못하다가 어제 6,180원 마감을 하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대로 6,08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6,600원, 그 위로는 7,230원까지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모두 돌파 시에는 정말 이제는 고점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각각의 저항 라인들이 꽤 강한 자리인 만큼 마켓 시에는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이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각 저항 라인들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인 6,080원을 돌파해준 좋은 흐름으로 오늘 종가상 6,080원 위에서만 안착해준다면, 마감을 해준다면 단기적인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기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고점이 넘는 게 가능하겠느냐, 많이들 좀 의문이 드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 두나무에 투자한 지분 가치만 해도 이미 시가총액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GMB스 엔지니어링, 썬데이토즈,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 바닥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특징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 넘게 올라가면서 이 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주가는 88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현재 3%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8,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1% 이상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신풍제약이 1.9%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850원대 거래 중이고 ST팜도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현재 12만 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현재 주가가 27만 8,000원인데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좀 없는 종목인데 오늘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원격 진료주도 지금 시장에서 강세입니다. 특히 비트컴퓨터가 이 섹터를 선두하면서 14%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 12만 2,500원이고요. 누비케어가 3%,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3%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라이프 시멘틱스와 인성정보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 붙는 모습인데 각각 3%대 급등하고 있고요. 솔본과 소프트센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격의료 관련 종목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오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900명을 처음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투자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내년도 전략 좀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